오늘은 김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자, 네. 주식시장도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를 정리해보고 내년 시장도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올해 시장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시장이었잖아요. 올해 네. 시장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뜨겁기도 했는데 네. 좀 두려움도 있었죠. 뭐 두려움이 있다 올라왔는데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코로나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키워드로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4차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4차 산업인 이유는 지금 원래 4차 산업은 내년이나 향후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진행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 급락은 이 증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시가 빠졌던 이후에 그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에 여러 개 호재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재료가 시장에 필요한 재료는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앞으로 끌어당겨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좀 주목을 받아야 될 이 4차 산업의 모멘텀을 미리 끌어오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3월 달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포가 왔었습니다. 근데 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또 모멘트에 생겼던 게 언택트였죠.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그 비대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던가 그리고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카페 이런 데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도 만나서 앉아서 이제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찾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왔던 비대면이었지만 우리가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라고 하면 편의성입니다. 이 4차 산업의 모든 재료는 편의성으로 통하는데 그 편의성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로 왔던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죠. 역시 온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육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 물건을 사면서 결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에 대한 흥행도 많이 가고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그게 4차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어떤 자리를 매금하면서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핫해졌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뭐 코로나 진단 진단키트 의료기기가 나왔죠. 이 진단키트 역시 우리가 평상시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진단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진단을 받고 양성이다 음성이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고 병원에 가서 줄을 기다리고 의사를 대면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간편화됐다. 이것도 역시 편의성이죠. 이것도 하나의 4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내년에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역시 앞당겨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 진료, 진단, 치료겠죠. 말 그대로 간편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바이오의 한 산업이고 그리고 역시 신약 개발이 치료 역시 간단하게 약이나 그리고 약물 치료가 간단한 뭐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 그런 부분들도 역시 4차 산업의 하나로 가니까 K바이오 그리고 역시 4차 산업이었다. 그 모든 게 다 앞당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4차 산업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전기차 핫했었죠. 테슬라가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갔던 거. 전기차의 보급률이죠.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흔히 알게 되는 대중화가 되고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차이점 딱히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뭐 에너지다, 친환경이다 그런 부분은 외적인 거고요. 도대체 내가 갔을 때 뭐가 필요하냐?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섹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그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 추가가 되는 레벨 3, 4, 5까지 가는 그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이제 많은 대중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에너지만 교체, 말 그대로 연료만 바뀐다라고 해서는 관심이 크게 가지 않았을 텐데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을 엮은 거죠. 내연기관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크게 임팩트를 주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에는 자율주행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친환경
차다, 뭐 IT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역시 자율주행 역시 편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편의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적으로 전기차, 수소, 연료 이런 부분들이 화학 시장에 끌려오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4차 산업의 기준점이 좀 앞당겨져서 나왔다. 그래서 키워드를 4차 산업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렇게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좀 커지고 4차 산업이 좀 앞당겨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결제 같은 언택트 그리고 바이오, 뭐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업종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지금 많이 올랐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그 중심에는 또 제가 얘기했던 네. 차와반바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 본다면 자동차, 반도체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상반기 때나 하반기 지금까지 계속 핫했던 특히 상반기 쪽에 핫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자동차 쪽이지만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에 LG화학이 세계 탑으로 가고 삼성 SDI 역시 따라가고 분쟁은 있었지만 SK이노베이션도 가고요. 그리고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음극재 쪽의 소재 업체들이 이 2차 전지 수혜를 많이 보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장비 각 나라마다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내수를 직접 가져가서 직접 생산하겠다. 테슬라 역시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직접 생산하겠다는 부분에서 장비 업체들 역시 수혜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의 점유율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D램 쪽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관점의 초격차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은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LG화학과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고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음봉 매수를 하라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데 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계속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성이 좀 고려되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전고체를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바이오는 조금 내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진단키트 역시 같은 맥락인데 진단키트는 하반기 쪽을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이오 쪽의 업종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저는 바이오 셈의 위탁 생산, CMO 쪽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속 영향을 갈 거고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상반기는 역시 컨퍼런스나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 상반기 때 초에 좀 많이 열린다라고 봤었을 때 그런 제약바이오 쪽 기존에 좀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바닥에서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성장에 대한 부분 임상, 이상, 삼상 우리가 많이 그런 바이오 쪽에 기대감을 갖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 번쯤에 바이오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쪽이 좀 상반기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역시 하나 더 있는데 반도체 쪽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역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반도체가 왜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지금 가격이 20% 이상의 가격대 상승을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미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9년, 20년 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는 상에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고 이 반도체는 지금 비대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바이오라든지 비대면 그리고 전기차 이런 이슈에 빠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융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역시 데이터가 응축돼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이런 모든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적인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 대중화가 되는 플랫폼과 4차 산업 시장 역시 자율주행도 내년부터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반도체 쪽은 어디에도 빠질 수 없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라는 또 대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반도체를 계속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SK도 역시 계속 추가적으로 많은
내년에 아마 대형 M&A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년에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M&A 이슈라든지 지분 투자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을 통해서 이 시장에 경쟁도 강화되겠지만 그 격차를 계속 벌리기 위한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는 TSMC의 추격이겠지만 그 추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이 이 늘어나는 물량을 함께 가져가면서 이익 구조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그전에 있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건 역시 성장이겠죠. 뭐 격차를 줄인다는 개념은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역시 성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도체도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업종을 올해 말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을 보는 그런 관점보다도 게임은 저는 이제 펄어비스 쪽에 이제 게임 출시죠. 제가 붉은 사막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검은 사막에서 붉은 사막의 출시가 이제 올해 이제 게임들이 또 역시 출시가 많이 될 거고요. 뭐 컴투스를 통해서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역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 조금 만약에 이제 잠식이 된다면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죠. 그 올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중국 기대감이 묻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게임 산업에는 가장 주도적이라고 지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묻어있는데 끝나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게임 전반 산업 자체의 시세를 한번 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겠죠.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하고 합쳐지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 콘솔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휴대폰 가지고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게임 산업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승했던 이런 업종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업종들 내에서도 종목 선별을 잘 해주셔서 음봉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이제 반도체, 바이오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차화, 반바, 네. 이들 업종이잖아요. 네. 이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좋겠죠. 네.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뭐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는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우리가 이제 산업과 이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산업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은 바뀌지 않고요.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우리나라 수출 국가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팔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을 때 자동차, 현대, 기아차 부분도 있지만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화학까지 다 포함되는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표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LG가 수혜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애플이 외국 기업이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고 있다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게 산업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라는 이슈가 내년부터 그리고 2025년까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5년까지 가면 너무 깁니다. 5년에 팔면 아마 떨어질 때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까지는 이 이슈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죠. 이런 부분에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차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표준화가 만들어지고 외국차를 가져와도 우리나라 표준에 맞춰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주행 쪽이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역시 자동차 쪽에서 IT는 빠질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자동차 산업 쪽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화학 쪽입니다. 역시 연결고리가 있죠. 자동차하고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2차 전지는 화학 쪽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역시 LG화학도 견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쪽의 장비, 소재 업체들도 서로 경쟁이 많이 될 텐데 역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좀 나오는 거고요. 원통형이라든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화학은 이전부터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 휴대폰 쪽에도 역시 반도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건 소재입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 어떤 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 쪽으로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를 또 이제 연결고리가 또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IT 반도체 산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가장 첫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이 전쟁은 10년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계속 압박하는 것, 초반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 그거는 예전에 미일 반도체 전쟁에도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관세로 출발해서 계속 반도체 기업을 압박해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결국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고 중국 역시 알고 있으니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역시 반도체를 계속 내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가장 중요할 거니까 중국은 소재로 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건 이 4차 산업의 선점에 그 핵심에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퇴출하면서 자금력을 조금 차단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이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그 외적인 많은 반도체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역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몸소 실천적으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뭐 보안 시스템도 이미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인인증서 아무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번호를 넣는 거, 그거 자체도 편의성입니다. 그것도 플랫폼이고 4차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앞서 얘기했던 자동차 산업의 IC카도 역시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 쪽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반기 쪽에는 기술 수출이나 뭐 기술 성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3상 진행했다, 거기에 대해 뭐 최근에 체장암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 나오면은 그 한 섹터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게 같이 올라가는 게 바이오 산업 이 증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기술 수출이 한두 개 기업들이 나와준다라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이 상승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상반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진단키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겪으면, 진단키트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단키트는 우리가 집에서 간편 진단, 진료,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그 진단했던 그 결과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결과가 다시 의사가 통보해주는, 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 간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하반기 때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의료기기 진단키트 코로나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니까 바이오 산업은 의료기기 쪽으로 하반기를 조금, 내년 하반기를 좀 보는 그런 전략을 간다라면은 이 차와 반반은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고요. 그 기간은 2024년 초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2020년대 초반에 굉장히 내 틀의 포지션, 포트폴리오와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출발해야 될 이 시기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와 반바의 큰 산업에 조금 시장을 두고요. 이슈, 테마를 조금 뒤로 돌리고 단발성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와 반바 이들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소재 사업에 주목해 보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내년도 시장 전망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